5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이 앞전에 뭐 개략적인 것은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이에요. 부동산 등. 자, 이거 등의 취득. 자, 특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봐볼게요. 자, 갑하고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디에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관청에다가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신고관청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그런데 어떤 시장군수 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이게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말합니까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면적 제한 있습니까? 없죠. 지역은 없어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신고. 그러면 부동산만 신고하라 그랬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하라 그랬어요. 권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양권하고 입주권. 근데 분양권은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다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계약도 신고하라 그랬어요. 부동산 공급계약이 뭡니까요? 최초 분양계약을 말합니다. 무슨 계약? 최초 분양계약. 자,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 신고합니다.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이 신고. 그럼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개공.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는 매매만 합니까? 매매 교환? 확실히? 정말로? 매매만 한 거 아니야? 아, 매매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교환이라는데? 여기는 매매만 한다 그랬어요. 매매만 한다 그랬어요. 매매 계약만. 그러면 교환이랄지 증여랄지 임대차 이런 건 신고한다 안 한다? 그리고 계약만 신고하라 그랬죠. 예, 그러면 판결이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건 안 한다 그랬어요? 판결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매매 계약.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자,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30일.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관청에서 신고인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신고 필증. 언제까지? 지체 없이 주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지체 없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검인을 다시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원래 이제 등기할 때는 검인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책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거기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나와 있죠? 적용 지역은 어디입니까? 전국 동그라미. 자, 신고 의무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근데 가로 안에 내 외국인 불문,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이 말이고,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누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국가 등이란 건 뭐 자치단체 다 들어갑니다. 그럼 개공 소개로 하면 누가 하라 그랬어요? 개공이 한다.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신고관청 이 개념 나와 있죠.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구가 아니라 구청장. 자, 그래서 사람한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청장이라고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신고 대상 물건 및 신고 대상 계약 나와 있죠. 1번에 보면 토지 건축물은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거기 나와 있잖아요. 토지 건축물은 매매 계약. 그럼 반대해서 가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안 한다는 거고, 또 매매만 하니까 교환,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는 신고 안 한다는 거고, 또 계약만 하니까 판결이나 경매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법률에 대한 부동산 공급계약, 공급계약 몇 적으세요? 이것이 이제 최초 분양계약을 말한다. 가로 열고 최초 분양계약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최초 무슨 계약? 분양계약. 그래서 이제 그 법률이 쭉 나와 있는데 법률은 상식으로 읽어 두시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매매계약 있습니까? 예, 기억. 이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이가 이제 뭡니까? 분양권 말하죠.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자,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밑줄 보세요. 이것이 분양권을 말합니다. 분양권. 분양권이라고 적었어요. 분양권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주택 분양권, 상가 분양권, 토지 분양권 다 들어간다고 적어 놓으세요. 분양권 가로 열고. 이게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분양권은 다 신고해야 돼요. 자, 정리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니은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그라미. 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동그라미. 자, 입주권은 인가를 받은 입주권만 신고 대상이 된다. 입주권은 뭐다? 인가를 받은 입주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그 신고사항 뭐 6개, 7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신고사항들이 있어요. 기본서 나오면 나올 거예요. 나누세요. 그리고 신고 방법은 이제 방문 신고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가 전자문서 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이제 방문 신고가 원칙이고 직접 가서, 근데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것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간주를 해줘요. 이거 잘 모르겠죠?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들어보셨어요? 전자문서. 그래 이제 전자계약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약서 쓸 때 뭘 써요? 종이계약서 쓰잖아요. 앞으로는 전자계약서를 쓰게 될 거예요. 이제 부동산 사이트 전산망이 있어요. 운영하는 데서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 노고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거기 가입을 해서 하면은 이제 전자계약서가 있어요. 컴퓨터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게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많이 활성화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한 2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종이계약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아직도 종이계약서가 대세니까 전자계약은 아직 활성화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시행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컴퓨터로 계약서 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따로 안 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그죠? 전자계약서만 쓰면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으로 의지가 된다고. 그러죠? 이제 이겁니다. 이 전자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계약? 전자계약.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행신고는 직거래할 때 누가 대행하느냐? 위임을 받은 자가 합니다. 위임을 받은 자.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는다. 그 제출 서류가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고 나눠서요. 또 개공이 자 거기 그렇게만 적어놓으세요. 거기 거래 당사자 있죠? 이 사람 위임 받는 자가 대행을 합니다.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 개공은 개공 소개를 하면 누가 대행을 하는 자 아세요? 소공만 합니다. 소공. 그 대행자는 소공만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자, 거래 당사자 위임받는 자는 누구요?
뭐 변호사랄지 법무사랄지 뭐 누구나 다 돼요. 근데 개공 이임 받는 자는 오로지 누구만? 서공만 대행을 해. 보조원도 못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해요. 오로지 서공만. 거기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개공 대행권자는 서공이고 거래 당사 대행권자는 위임을 받는 자. 그러면 위임을 받는 자는 누구냐? 변호사, 법무사, 기타 등등.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무사들이 많이 해줘요. 법무사들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등기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직거래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법무사들이 다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은 해봐야지. 그 사람이 부동산 거래 신고 했나 안 했나. 안 하면 과태료 들어오니까 500만 원 이하거든요. 과태료가.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신고 처리 절차 있죠. 언제까지 신고증 발급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여기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줘요. 그럼 거민을 받은 것으로 뭐가 된다? 간주, 의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DP에 나와 있어요. 다른 제도와 관계 1번에 나와 있네. 그 54페이지 도표 맨 위에. 다른 제도와 관계 있어요? 1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제도와 관계 2번하고 3번 있죠? 이제 이게 농지법인데,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원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들어보셨냐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이거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돼. 이게 별개니까 이건 한 가지로 통합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나 애국인 등의 토지거래 사전 허가 무관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워요. 뭐요? 이거 신고제라고 왜 써놨어요? 허가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정신이 혼미하다래. 그죠? 정신이 혼미하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허가 관청하고 신고 관청은 똑같거든요. 관청이 같아요. 허가 관청은 토지 소재지관을 시장공사 우청장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소지니까, 그죠? 근데 허가는 사전에 받고 이건 사후 30일 이내 하잖아요. 근데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애국이 거래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하도록 돼 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정리를 했어요. 그 변경 신고 이건 나눠서 이거 상당히 복잡해요. 머리 아프고 이것은 뭐 기본서한테 서서히 하는 거예요. 변경 신고, 정정 신고 이런 것은 서서히 할 거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이 정도만 알아도 뭐 많이 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좀 살만 붙이면 돼요. 기본서 나오면 살만 조금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어디 있다 하고 며칠이나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 이런 거 가볍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이제 그 신고 조문 이것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작년하고 바뀌어서 노는 거예요. 그 조문 참고만 하세요. 바뀐 건 크게 없고 아까 그 60일에서 그 며칠로 한다 그랬어요. 뭐 그런 게 좀 바뀌었어요. 그 뒷페이지 뭐 파란색으로 쭉 나와 있네. 나와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주 바뀐 내용이에요.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이제 벌칙 조금 바뀌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눠세요. 조문은 나눠고 이제 기본서 나오면 어차피 다 돼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하느냐. 거기 59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이건 이제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부동산 그런데 여기도 등을 넣어야 돼요.
등을 넣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애국인 등 그랬죠? 이 애국인 등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애국인 등 개념도 알아야 되거든요. 애국인이 누군가. 그럼 어떤 사람이 애국인이라고 보세요? 당장. 한국이 아닌 사람, 없죠. 너무 추상적이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애국인 개념이 거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1번 뭐라 그러세요? 애국 법령에 의해 설정된 법인 또는 단체, 뭐 자본금, 무결금, 임원, 사원, 반수, 반액, 애국인이 속한 법인 단체, 애국정부, 대통령, 국제기구,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안 나왔네. 가장 중요한 게 안 나왔는데, 애국인 정의가 너무 줄여서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맨 1번만 일단 체크하시고, 자,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래요. 애국법령.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밑에 두 가지는 놔놓고, 그리고 하나만 더 적으세요.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그렇게 적으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예, 그것하고 1번만 알아두세요. 애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것도 애국인을 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을 애국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애국인.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 있죠? 그건 애국인으로 봐, 안 봐? 안 봐요. 그것은 뭐 영주권자라고 있거든요. 이런 건 애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리고 이제 법인 단체는 애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럼 반대해서 가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애국인이다 아니다? 아니란 소리가 나와요. 일단 그 두 가지 알아두세요. 뭐 국제기구 이런 건 놔놓고 일단 애국인 개념은 그런 것이다. 일단 그 정도 잡아놓고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놔놓고 이제 칠판을 봐주세요. 그러면 이 애국인 등 부동산 취득 여기서 부동산 등은 뭘까? 아까 우리가 배운 거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네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부동산 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이 법에서 말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근데 모든 입주권이 아니라 아까 인가를 받은 거, 인가를 받은 입주권 이해되셨어요? 되게 쉽죠? 되게 쉽잖아요. 네,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그러면 이 법에서 배울 거 뭔지 아세요? 거기 여러분 도표 보세요. 신고하고 허가가 있어요. 도표가 신고, 도표에서 밑에 또 허가제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해요. 신고하고 뭐다? 아까 뭐 상호주의도 있는데 그건 놔놓고 일단 이 두 가지가 준대. 일단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이 신고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신고는 부동산 등. 그럼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다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애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했을 때. 근데 허가는 부동산 등이 아니라 토지만을 대상으로 해요. 어떤 것만 대상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이런 것은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건축물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신경을 안 써요. 또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냥 법에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그냥 대충 읽어버리니까 이게 가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신고는 부동산 등,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이건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허가 지역이라도. 됐죠? 예, 그럼 어떤 것만? 토지. 이걸 가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라. 가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라. 깔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신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칠판 봐주세요. 이거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취득한 걸 말해요. 외국인들이.
외국인을 말하는 거야. 이제 개공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법을. 외국인들의 의뢰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중개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거기 또 투자금도 많을 건데, 그죠? 당연히 해봐야죠. 예, 그러니까 배워야지. 외국인도 이걸 모르는데 같이 몰라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신고. 부동산 등을 대상한다 그랬죠? 딱 이건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무슨 보유 신고? 예, 이제 이걸 공부를 세 가지로 공부할 거예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아까 신고관청 어디로 했어요? 부동산 소재지 신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약은 무슨 계약을 의미할까? 여기 이 합주 결석한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지. 내가 다 알아. 매매, 교환, 임대차 다 할까? 매매만 할까? 아니면 교환만 할까? 증여도 할까? 뭐 이런 거. 매매는 안 합니다. 여기는 매매가 안 들어가요. 이제 이거 증여, 주가 이제 증여예요. 그리고 교환 이런 걸 말하는데, 자, 저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외국인들 우리나라 취득할 때 매매를 취득할 때는 신고하지 않을까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 매매는 외국인도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여기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냐 그 차이야.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매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만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건 외국인에만 적용된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매매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증여는 아까 저기서 했어 안 했어? 여기서 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주가 증여야 증여. 됐어요? 다 이런 걸 짚어야 돼. 이게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 이렇게 잘 못 잡으네. 아 진짜요. 책에도 자세히 안 나오고 대충 추상적으로 써놔서 막 그래. 이해됐어요? 자 그런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신고는 며칠에 할 것 같아요? 60일, 60일.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도 60일인데 저것만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60일로 공부하세요. 이해됐어요? 예. 자, 일단 60일 신고 관청에다 신고하라.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주로 증여입니다. 증여, 교환 들어가는데 증여. 매매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외의 원인이 뭘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계약이 아닌 거. 임대차는 계약이지. 뭐가 있을까? 계약 아닌 거. 탕청? 상속도. 기타 등등 그래. 기억 안 나면 기타 등등. 그쵸? 편하죠? 좋았어요. 자, 적어볼게요. 상속.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닙니까? 경매. 판결. 계약 아니죠? 환매권 행사. 환매권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법인이 합병됐을 때. 법인이 뭐가 됐을 때? 합병. 이건 다 계약 외로 봐요. 계약 외 원인에다가 적어 놓으면 돼요. 상속, 경매. 자, 60페이지입니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은 뭐다? 합병. 법인은 뭔 병? 법인은 뭐다? 합병.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에서 법인 합병. 계약이다, 계약 외다. 계약 외. 그러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이것도 신고예요. 그럼 이건 몇 개월? 6개월이에요. 60일 아니라 이건 6개월입니다. 이제 기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점도 알아야 했죠.
우리가 기간 공부할 때 항상 시점 같이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계약이 아니죠. 그럼 어떤 날부터? 취득한 날. 거기 취득한 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시점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기간만 외워서는 안 돼. 기간 외워놓으면 또 시점을 흔들어 버려요. 출제자들이.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며칠이냐. 언제부터 며칠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유로 들어갑니다. 이 계속 보유 뜻이 뭘까? 자,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네. 애국인들이 갖고 있는 걸 계속 갖고 있어? 애국인들이 계속 갖고 있는 걸 계속 갖고 있어? 애국인이 우리나라는 지금 사러 온 걸 하고 있는데? 그쵸? 생각을 해봐. 뭐가 계속 보이신 걸까?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질문을 같이 던지잖아요. 질문 던진 건 같이 생각하고 하자는 뜻에서 그래요. 뭐 여러분 맞추라는 뜻이 아니고. 자, 왜 그러면 계속 보유, 계속 보유? 외국인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사러 오는데 왜 계속 보유가 나올까? 자, 머리 돌아갔어요. 지금 안 들어갔어요. 아니고, 아니니까 계속 보유고 어디서 왜 계속 보유까? 그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이제. 예, 좋아. 아니고.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됐어. 그렇지. 저거야, 바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애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애국 국적으로 변경이 됐어, 안 됐어? 근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계속 보유를 해. 그래, 안 그래요? 봐, 생각하니까 나오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처음 왔을 때는 취득한 건데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뭐 계속 보유가 나오고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애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 국적을 취득하면 애국인을 받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외국인도 사러 오는데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걸 계속 보유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는데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을 기준한다. 시점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은 며칠? 60일. 계약 외에는 6개월. 계속 보유도 6개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이요. 과태료고, 이건 100만 원이요. 과태료고, 이것도 100만 원이요. 과태료 들어갑니다. 자,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다 과태료 사예요. 과태료 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없어요. 정리되고 있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허가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간다? 허가. 허가는 아까 뭘 대상으로 한다? 토지만. 건축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예,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내국인들이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이 허가 대상 지역을 알아야 돼요. 허가 대상 지역만 허가예요. 그럼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전부 다 신고죠. 허가 대상 지역만 허가라고. 그럼 아닌 곳은 전부 다 신고. 그럼 허가 대상 지역을 외워야 되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지. 많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중요 지역만 허가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럼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거 허가도 안 받고 취득해서 여기서 군사기밀 탐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허가는 전부 다 사전에 받는 거니까. 근데 신고는 사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전에 허가를 받고 취득하라. 토지 취득할 때. 정리되고 있어요? 또 문화재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자, 문화재 보호구역. 자, 옛날에 우리 일본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문화재 다 가져갔잖아요. 문화재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허가 받아서 취득을 하라. 됐어요? 또 요즘 뭐가 중요해요? 환경 중요하죠? 그죠?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있어요.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인데 이것도 허가 받아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야생 생물 보호구역이 있어요. 야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재 다 나와 있어요.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인데 이 네 가지만 허가 대상이야. 애국인들이 취득,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애국인들이 취득할 때 허가 받아야 할 거 몇 군데? 이 외에는 다 신고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신고관청. 신고관청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는 무조건 사전이에요. 그러면 이때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허가를 주로 안 받으면 무효예요. 그리고 제재가 여기는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2년하고 2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 허가받지 않으면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자, 허가를 안 받으면 징역벌금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2년하고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2라래. 그죠? 2. 앞으로 어떻게 연기한다? 2. 자, 이것이 이제 허가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책을 봐드릴게요. 그 양가로 3번 신고는 아까 다 정리하셨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양가로 2번에 허가 대상 지역이 나와 있어요. 자, 군사시설 보호법 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앞에 것만 했어요. 뭐 해군 기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2번은 문화재 보호법엔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문화재. 자, 3번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존지역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야생 식물 보호구역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이런 지역이 허가 대상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도표 밑에 허가인데 사전 허가 없이 지금 무효. 자,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결정 통보한다 이 말이고. 임발하면 2년하고 2천. 거기 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신고도 나와 있고. 그래서 도포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국인들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중개할 때는 알려주면 돼요. 애국인들에게. 대행해도 되고 대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애국인 부동산 취득 계략적인 것은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갈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가는데 자, 허가제도가 이제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뭐 거기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내용 꽤 되죠. 그래도 여기 뭐 기초교재에서 이 정도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두 문제를 놓고 공부를 하라. 그렇죠? 예, 두 문제 정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 내지 5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두 문제 나오니까.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가 볼게요. 자, 봐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자, 일단 칠판을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질문 들어가 볼게요. 아닌데? 그래, 토지거래 허가고 여기. 그 사람 맞춰내잖아요. 봐. 이제 나중에 다 맞히게 돼 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고 그렇죠. 그렇죠. 내공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제 금방 다 알게 돼.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고 갔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칠판에 또 동그란 거 뭐냐 이게 어려운 거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것도 토지만, 그러니까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제지. 허가 구역이라도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순수 건축물만 있는 경우는. 자,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럼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허가 구역 지정권자가 누굴까?
오로지 국장? 그렇게 배웠어요? 공부해서 배웠어요? 예. 국장도 있고 또 시도의사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가? 네, 그렇지. 어디 거쳐지는가? 2개 이상 시도. 경기도하고 서울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는 국장이고, 같은 시도 안의 일부, 경기도 일부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권자 정리됐어요? 그럼 여기서 또 허가권자는 누굴까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아까 말한 신고관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허가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되세요? 토지 소재지 관할, 토지 소재지입니다. 자기 주소지가 아니고. 자, 이거 기본으로 깔아야 돼. 그럼 허가 신청은 누가 할게요? 계약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청은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도할 사람하고, 매수할 사람,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됐어요? 예. 자, 이건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깔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할까? 허가 대상 지역. 아니, 그건 틀려요. 그건 애국인들이 사들어 올 때 말하는 거고. 이게 이분들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없잖아요. 뭐 경기도 뭐 호평했다고 뭐 임의적으로 뭐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지정을 해. 무조건 권한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기 허가구역이다. 그럼 이제 여기 호평에다 지정해 놓으면 난리 날걸, 호평 사람들? 그렇죠. 투기가 성행하거나 뭐가 성행하거나?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뭐예요? 땅값이죠? 급격이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만 지정을 해요. 투기하고 뭐다? 지가. 이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을 우려. 이런 지역 중에서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정할 때 그냥 하겠어요? 심의를 거쳐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심의. 그리고 이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이 돼요. 몇 년 범위네? 이게 최대가 5년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년을 지정할 수도 있고 2년을 지정할 수도 있고 1년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가 몇 년? 5년. 근데 이제 한 2년 2년 그런 게 또 잘못하면 2년이 돼버리니까 3년으로 할게요. 그렇죠. 3년을 지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몇 년? 3년을 지정했다고 가정하면, 근데 심의를 거쳐서 3년 지정했는데 투기가 근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연장 가능할까? 연장한다. 5년 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연장은 안 됩니다. 재지정을 해야 돼요. 다시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심의도 거쳐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의견 청취까지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의견까지 청취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이건 뭐 할 때? 재지정할 때. 다시 지정할 때. 투기가 근절이 안 되면. 그죠? 자, 뭐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국장이 지정한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자, 허가 어느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고 면적 얼마고 뭐 이런 거 제되는 뒤 뭐 이런 걸 다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공고 내용을 누구에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통지를 해줘. 이제 허가구역 지정 내용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 5일 후에 이제 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런 절차를 갖춰서 이제 여기까지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냐? 국장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요. 양쪽 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가구역 공고 내용들이 어디까지 넘어왔어? 시장군수 구청장에 넘어왔죠. 누가 지정을 하든. 그렇죠?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통지를 해줘요. 토지소장 관할 등기소장입니다. 통지를 해줘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해되세요? 그리고 7일 이상 공고를 해줘야 돼요. 며칠 이상? 7일 이상. 그리고 15일간 열람하게 해야 돼, 일반인들에게. 15일간 열람토록 해야 된다. 자,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된다. 자, 이거 뭐 처음에 머릿속에 넣으려면 힘들겠죠? 그냥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암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715입니다. 여러분 815 광복절은 다 알고 계시죠? 한 달 뺀 715. 광복절에서 한 달 뺀 715입니다. 이거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으니까 715. 자,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된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밑줄정 긋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밑줄정 긋고 또 칠판으로 들어갈게요. 자, 왼쪽은 일단 뭐 칠판에서 안 한 내용들인데 거기 제도 취지는 한번 보세요. 왼쪽에 사전 허가제. 허가는 무조건 뭐다? 사전입니다. 뭐 이건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한 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이 니은에 보면 허가를 받을 걸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유동적 무효. 나와 있죠? 민법에서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입니다. 뭐, 징역 벌금 나와 있는데, 징역 벌금을 아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허가를 안 받으면 허가 대상 2년하고 얼마를 써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이에요. 이거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자주 흔들려. 아니, 흔들리가 아니라 잊어먹어. 여러분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2달 지나서 또 이거 100% 잊어먹어. 벌칙. 아, 진짜요. 네, 여러분 선배들 100% 잊어먹었거든요. 기억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다른 건 조금 기억나는데 벌칙은 100% 잊어먹더라고. 하여튼 나중에는 벌칙도 다 알아야 돼요. 지금 벌칙 많이 안 하잖아요. 기초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한 건데 벌칙은 자주 잊어먹어. 벌칙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우리 과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 관계 이거에 나와 있는데, 자, 허가구역 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농지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미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는 아까 사후에 받는다 그랬어요? 사전에. 그럼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아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있어야 된다. 그럼 농지증 또 발급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인데 농지증을 또 발급받아야 되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넣었어요? 농지증 발급 필요가 있다 없다? 불효라고 나왔죠. 불효. 불효란 말은 안 받아도 된다.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버려. 의제가 돼버려요. 이해됐어요?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이고. 그죠? 또 허가구역 내에서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에 검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검인 의제.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검인 의제가 되죠? 여기도 허가증 나오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디귿 애국인 등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았다. 자, 이거 아까 우리가 배웠죠. 애국인들 허가, 군사시설 이런데. 그럼 여기서 애국인들 허가 받았죠? 그럼 여기서 또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애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지역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중복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허가를 받았으면 여기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 허가 받으면 그쪽에서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그 의제고. 자, 오른쪽 절차 한번 볼게요. 이제 절차가 이 칠판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맨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 거치라 했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심의.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없죠, 이거. 재지정할 때는 의견까지 들어야 돼요. 재지정할 때는, 거기 책에는 없잖아요, 지금. 재지정할 때는 심의 플러스 의견.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누구 의견이냐? 주민 의견이 아니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정처분, 거기 나와 있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2개 이상 뭐에 걸쳐 있을 때? 시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지정할 때. 그죠? 예. 자, 그 말이고. 자, 공고. 자, 공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건 상식으로 받으세요. 기억에 보면 지정기간 몇 년 지정했다. 아까 최대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5년. 그러니까 2년 지정할 수도 있고 3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소재, 지범, 지목 이런 거 어느 지역이 기다는 거 공고를 해줘야 될 거고 뭐 축척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어요. 이런 걸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근데 공고한 날부터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한다? 5일 후. 뭘 강조? 후. 뭘 강조? 후가 중에 후. 5일 후. 5일 뭐다? 5일 뭐다? 5일 뭐다? 후. 그렇죠. 5일 후. 그렇죠. 5일 후에 효력 발생. 자, 정리돼 있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통지 나와 있죠? 지체 없이 통지 나와 없어요. 자, 7번 보세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까지? 거기 위에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의 통지.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시군구가 아니라. 자, 시도지사 실제는 국장과 어디? 네, 국장에도 통지하고 어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 나와 있죠? 그럼 결국 어디까지 넘어온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넘어온 거죠. 이때 이제 지체 없이 도표에서 지체 없이 나와 있죠?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소장에게 뭐 한다? 통지. 그리고 며칠 이상 공고? 7일 이상 공고. 며칠간 열람? 일반인에게 열람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한결하세요? 7일로. 그렇지. 8일로 광복절에도 한 달 뺀 거예요. 8일로 광복절 모르시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뺀 7일로라고 기억을 해보세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자, 이게 이제 지정 절차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거 이거거든요.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습니까?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자, 저는 항상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뭐 뚫어지게 볼 필요 없다. 어차피 100점만 나오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나올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나와. 자, 수업만 안 빠지면 돼요. 수업만 자주 안 빠고 열심히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허가 받아야 할 대상 지역이라고, 대상 지역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되는 것.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허가구역 내 부동산에서 다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허가구역 내 부동산에서 다 허가 받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구역 내 부동산 중에서 어떤 것만? 토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야.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렇죠? 그럼 순수 건물만 취득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만?
어? 초과했을 때만 허가 받는 거예요. 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일정 기준 면적 밑으로는 허가 안 받아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왜 이정이라고 오늘 하루 종일 하네. 일정. 됐어요? 예. 됐어요? 자, 그럼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이제 이 기준 면적을 내워야 돼요. 이거 무조건 내워야 됩니다. 그 도표에 나와 있어요. 안 적어도 돼요. 자, 주거지역 내는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요. 자, 주거지역 내 허가구역 내 토지는 180제곱미터 이하는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180을 뭐 했을 때? 넘었을 때. 180까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상업은 200이라고 나와 있었죠? 공업은 660. 녹지는 100입니다. 자, 미지정된 곳은 90이라고 나왔죠. 이건 도시구역 내고 도시지역 밖에는 일반적으로 얼마? 250제곱미터 이하는 안 받고 넘어섰을 때 농지는 딱 200입니다. 500. 임야는 농지의 2배. 1000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면적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면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면적을 가지고 문제를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응용해서 만들면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응용해서 사례 형태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당연히 면적은 알아야 됩니다. 면적을 알아야 되고 당연히 기억을 하세요.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이거? 저한테 기억 좋아. 여기는 다 들었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예. 어차피 몇 번 듣다 보면 다 알게 돼요. 틀리고 싶어도 맞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대상을 해요. 소유권하고 뭐다? 지상권 이전 설정만 허가 대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토지 사고 팔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지상권 설정할 때 일단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를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토지도 전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이전 설정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토지를 전세하거나 임대차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고. 그죠? 소유권하고 뭔만? 지상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상계약만 허가 대상이에요. 무슨 계약? 자, 이건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매매, 교환 이런 걸 말해요. 자, 매매랄지 교환 이런 걸 말하고. 그럼 반대 해석을 해봐요. 무상계약은 허가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무상계약. 안 받습니다. 왜? 유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증여, 또 사용대차 뭐 이런 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건 계약은 맞아요. 이 증여계약, 사용대차 계약. 이건 맞는데 무상이니까 허가를 안 받고.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럼 계약이 아닌 것들 있죠. 상속이랄지, 그죠? 뭐 경매랄지 이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수용이랄지 뭐 이런 토지 수용하는 거, 공용 수용이잖아요. 이런 건 안 받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이런 건 가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걸 반대 해석하면 아닌 게 다 나와요. 반대로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좋아. 나중에 쉬워져. 확 쉬워져. 답이 막 보여.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자주 기억이 소멸되니까 문제예요, 기억이. 예, 이렇게 자꾸 보고 듣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공부란 건 어차피 반복학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허가 면제 대상 지역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양가로 4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갔습니다.